지나서 여러분 딱 보십시오. 대다수가 떼입니다. 떼. 2017년도 올라갈 때 여러분 그냥 픽방 그냥 돈도 안 하고 그냥 죽죠. ICO 할 때 막 돈 던지지 않습니까? A에서 주도 막 안 아깝지. 근데 B에서 1년 동안 백날 깨는데 픽 주면 뭡니까? 유로나 무료나 깨지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C에서 지금 올라오는데 이 부분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좀 올라가, 야, 맞지? 사니까 올라왔지요. 물린 사업자인데 이 부분이, 자, 비트코인은 그나마 이렇게 올라오지만은 우리가 이더를 한번 보자, 이더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더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게 여러분 내려간 폭에 비하면은 저게 올라왔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저걸 가지고 이더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러면 여기서 지금 1분에서 2분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나중에 비트코인만 보면 여러분 올라갈 것 같이 보입니다. 왜? 코인은 크니까 지금 900만 올라오니까 큰 같이 보이지만은 이더라든지 다른 걸 봤을 때 사실 A에서 이 B까지 떨어진 코인이 C까지 올라온다고 해서 이걸 돌렸다 볼 수 있느냐?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와, 아직 올라갈 거 많이 남았다. Y까지는 아직 꽉 남았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객을 끌기에는 충분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랑? 한글과 컴퓨터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7년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이 A가 올라오는 거는 납폭이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올라와줘야 기본 아닙니까?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 저 정도 줄 수 있는 게 당연히 기본이고 B처럼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저도 기본적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코인은 생각보다 더 오르고 생각보다 더 내리지만은 냉정하게 현실을 생각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하지만은 코인은 어떻다? 장난치기가 좋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오르고 생각보다 더 내린다. 왜? 그 누구도 지금 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더 올린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도 없고 틀리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가매수 상태다, 회사 가치보다 높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더 내리도 여러분 너무 산 상태다 할 수 아무도 할 수 없다. 다만 유튜브나 이런 우기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이야기하신 분들이겠지만은 코인을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무조건 사다 말할 거고 코인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린다 더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어떤 이 사람의 입장 봤을 때 다 똑같단 말이죠.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해야 된다. 저도 솔직히 기본적 분석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 자료 들어보도 믿을 수도 없고 주식을 견주해서 봤을 때 야, 저 정도가 정보는 신뢰성이 있을까 확신이 않습니다. 코인에 대한 크게 좋다나 그러나 트레이딩은 되겠구나. 이미 시장에 돈은 들어왔기 때문에 쉽사리 여기서 어떻게 무너질 수도 없는 과정이고 비트맥스처럼 등락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가총이 너무 크다. 돈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 이더나 요소도 시가총이 이러면 돈이 14조 10조가 넘는데 쉽게 안 무너진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갑자기 무너지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국가별로도 다 다르니까 어느 나라에서 안 되면 어느 나라에 또 다른 나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옮기면 되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일부 그래서 그거는 원리상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코인 안 된다 하면 돈이 일본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일본 그래서 넘어가 볼 거고 일본이 안 된다 하면 여러분 또 미국으로 넘어가 버리고 아직 갈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흐름상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트레이딩은 되겠다. 그렇지만은 이 코인이라는 불투명성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겠네. 좀 올라가면 좋다는 소리만 빡빡 놀기고 내려가면은 나쁜 소리만 빡빡 놀 수밖에 없다.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도리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거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도리를 찾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거. 올바른 매매 습관을 배우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냉정한 겁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벌고 싶다면 모험과 성공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두려움과 위험까지 손실도 각오하고 여러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서 여러분 손실할 수 있다는 걸 깨닫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손실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때는 코인이나 주식에서 손실 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먹을 줄 알고 누가 먹었다 했어 올라간다 했어 2010년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야 이거는 도박이다 투기다 내가 손실 날 수 있다는 걸 두려움과 위험까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걸 이제는 깨달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일반 개인들의 심리입니다. 이걸 여러분 책상 앞에 붙여놓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거 여러분 오래 보도 이 말은 아무리 저 말은 여러분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우러놓습니다. 그냥 눈으로 글 읽어가고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음에 다시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2, 3년 공부하신 분 여러분처럼 작년처럼 바짝 1년 공부해가지고 이제 수준이 좀 올라가신 분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우신 분들은 자기 자신의 연구 지표 자신이 연구한 지표가 생기된다. 즉 이게 뭐죠? 이런 원칙과 기준이 생기됩니다. 자신만의 원칙 남들이 뭐를 해도 나만의 원칙과 기준 이건 남이 뭐라 해도 나는 뭐뭐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원칙에 따라서 매면 안 돼. 기준에 따라 매면 돼. 나는 하루에 두쪽 놔도 20시가 돌전에 매수한다. 나는 쓰리방 놓으면 무조건 쓰리방 놓으면 나는 무조건 일단 철수한다. 폭등을 해도 나는 철수한다.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 자기만의 나는 4시간 차트에서 트레이딩 하겠다. 난 4시간 차트에서 상바닥 20시 상바닥 놓으면 매수 안 한다. 이런 원칙과 기준 손절 나는 얼마 정도 10% 주겠다 5% 주겠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기준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라 한다면 내하고 맞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법이지 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나만의 원칙 기준. 왜 자꾸 남한테 묻습니다. 너한테 살까요 팔까요? 너한테 살까요 하면 사라 그러지. 사면은 언제 팔까요? 또 물어봐야 돼요. 또 찾아고 샀는데 언제 팔까요? 찾아로 댕기게 됩니다. 왜? 자기가 사지 않았기 때문에 팔 시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사람마다 사는 시점이 다르고요. 내가 나름대로 왜 샀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나는 이게 최소한 1번 올라갈 때 샀으면은 단타도 내려갈 때 팔아야 될 거 2번에서 내려갈 때 팔아야 될 거 아이가 있어. 원칙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1번에 샀으면 상봉에는 2번 비트맥스 난 상봉에는 매도 친다. 상봉에 난 매도 친다. 아이고 1, 2, 3 난 쓰리바닥이면 단타 무조건 매수 들어간다. 아이고 이거 5번 쓰리봉은 나는 무조건 판다. 한해 두 쪽 놔도 나 쓰리봉 판다. 이런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이 요 뒤에 하면서 여러분 시험하고 같이 분석합니다. 이제부터 들어갈 때 됐습니다. 요 하고 나면 바로 요거 뒤에 하면서 지금 바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엘리트 파동. 그래서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 이거 안 생기면 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런 분 이제 많이 스스로 물론 자기 스스로 힘들면은 좀 이제 너무 저 사람 유튜브 괜찮더라. 우리 무명쌤 그래도 크게 잘 보시더라. 나하고 잘 맞네. 그러면 무명쌤이 하고 또 누가 봤는데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 누가 봤는데 홍길동이 참 잘하더라. 저 사람 두 사람은 내가 참고도 되겠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매수인데 저 사람들도 매수로 보는 것 같지 갖다 그럼 매수해보고. 그래서 내하고 맞는 사람 내가 신뢰성이 높은 어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단톡방에 누구라든지 있다면은 자기가 맞을 때 같이 하면 됩니다. 도움 받는 건 괜찮고 최종은 자기가 판단하지만은 그냥 맹목적으로 살까요 팔까요 이건 안 됩니다. 기준 없으면 죽습니다. 정말 뒤집니다. 원칙과 기준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 그건 누구나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매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타냐 중타냐 장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구를 했단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 지표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연구한 그 지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쫄이가지고 떨리가지고 분명히 쓰리바닥 왔다 싶었는데 야 너무 빠지니 너무 강하다 쫄인다. 쓰리바닥 같은데 야 너무 아니다 더 빠지면 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지표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지표의 통계성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되고 오랫동안 해고 지표 확률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못 믿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주가가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지거든. 그래서 쓰리바닥 때는 한번 잡아볼까 해야 되는데 두려움은 의심,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있고 확 올라가니까 맞는데 하면 뒤에 축이 확 매서버리죠. 떨어질 때는 못 잡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역시 가지 A에서 확 축이 매서버리죠. 1번에서 잡아가 고민하다가 A에서 푹 올라가면 팍 잡으니까 또 2번 누르면 팍 쪼리갖고 뭐지? 대부분 여러분 그렇죠. 잡을까 하는데 내려오다가 좀 겁난단 말이죠. 잡을까 하는데 더 내려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팍 올라가니까 2번에서 훅 잡아버리죠. 3번부터 잡을까 고민하다가는 쪼리니까 못 잡다가 2번 툭 올라가니까 툭 잡아. 2번 잡으니까 좀 밀리니까 또 A에서는 이거 어디까지 또 밀릴 것 같은데 고민돼버려. 그래서 이거 본즈가 고 작전도 안 되고 죽도밥도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항상 고점에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디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 그렇지만 봉하나를 믿고 진입해야 된다. 손 좀 추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단단히. 손절은 5%면 5%, 10%면 10%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 적으면, 손절 5% 주라. 또 잡고, 5% 또 주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인간의 이상.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이거 돌 것 같아서 1번에 매수했는데 다시 2번 착 내려줘. 이거 손절 주고 나면 쪼리면. 자, 사실 이 부분, 결국은 어차피 1, 2, A가 5파째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거 거의 맞는데 불구하고 한 번 1번에 손절 주면 2번에는 쪼리가 못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 손절 또 주고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그래, 먹으면 크게 먹는데, 이게 한 번 손절 주면 쪼리하고 그 다음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면 올라가면 눈만 끄덕끄덕거린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들 돈 버는 놈 없습니다. 차범근 씨가 여러분 옛날에 잘했지 지금 공부 못 찹니다. 돈 버는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실제 현장에 뛰는 친구들이거든요. 말만 이론만 백날 해봤자 헛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러분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일본에 무사가 했는데 도장 깨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검의 다리는 적과 마주쳤을 때 적도 적의 금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적도 적의 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옆에서 누가 얼마 간다 하더라. 유튜브에서 누가 뭐라 떠들고 자빠져도 그게 신경 안 쓰고 여러분 오직 자기만의 원칙, 오직 무의식 명예조는 거의 금요.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 따라 매임할 수 있는 소신과 그 원칙이 있었네요. 배짱이 있었네요. 근데 여러분 안 되죠. 다른 사람 귀에 눈이 길려고 감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거의 휩쓸려 가지고 그래서 주위에 올라간다. 가면 오를 때는 계속 올라간다 이야기입니다. 떨어지면 또 계속 내려간다 주의 이야기입니다. 맨날 고점에서 잡고 저점에 팔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시황하고 곁들여서 여러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5분간 잠시 쉴까요? 5분만. 5분, 딱 5분만 쉽시다, 여러분. 물 한 잔 먹고. 많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좀 중요한 파트거든. 딱 커피 한 잔 마십시오. 딱 5분만 쉬십시오. 담배는 끊어야지. 정확하게 5분입니다.
커피 한잔 하십시오. 예. 저도 허리가 상당히 여러분 너무 오래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저도 회사 다닐 때 여러분 여의도 있을 때 아침 7시 8시까지 7시 한 40분까지 갑니다. 4, 50분까지 가면은 밤 11시까지 앉아 있었죠. 젊을 때. 허리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허리가. 그래서 허리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3시간 연속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그자 한 2시간 앉으면 일어나고 한번 잠시라도 걸으면 많이 낫습니다. 그 연속으로 절대로 3~4시간 이상 앉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하다 보면은 꼼짝도 쳐다본다고. 특히 뭐 국내 주식할 때는 아침 9시도 오후 3시까지만 그냥 앉아 있습니다. 화장실도 뛰어갔다 오죠. 보통 마음 아십니다. 선물이나 주식하시면 화장실도 뛰어갔다 옵니다. 뛰어갔다 오고. 그 갔다 온다고 여러분 전혀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갔다 옵니다. 10분 만에 일을 신경도 안 하는데 참 웃깁니다. 코인은 휴대폰으로 보니까 맨날 휴대폰만 자꾸 쳐다보겠죠. 그 휴대폰을 여러분 한 30분에 한 번씩 쳐다보죠. 그래서 그래도 코인은 휴대폰으로 보는 게 나은데 옛날에 주식은 무조건 컴퓨터로 보니까 자리에서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앉아있다 보면 나중에 허리 정말 나가버린다. 젊은 친구들 지금은 괜찮은 거죠. 천만에. 저도 그렇게 튼튼한데도 지금도 보통 제가 연속으로 3시간 안 앉아있고 중간에 끊어주는 경우도 그렇게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매로 직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파동을 들어가기 전에 명심해야 되는 거. 수평지를 위해 깃털.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거는 그림 제가 그렸습니다. 한 6년 정도에 그린 건 7년? 요거 나무잎이 아니고 깃털입니다. 나름대로. 바람이 불면 여러분 이게 1분으로 갈지 2분으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1분으로 가면 이 얕은 깃털 1분으로 가면 저울이 1분으로 기울 거고 2분으로 가면 2분으로 기운다 소리입니다. 어디로 갈지도 아무도 모른다. 예측 함부로 하지 마라. 따라가라. 시장을 따라가라. 대응을 해라. 이 뜻입니다. 따라가라. 예측하지 말고 소설 좀 쓰지 마라. 응? 수평지를 위해 깃털. 그리고 분석할 때 여러분 항상 대국간, 즉 기본적 분석. 앞으로 삼성전자는 분명히 지금 흐름상으로는 매출액 예금이 얼마 정도로 가까워지고 앞으로 휴대폰 쪽 사업, 그 다음에 반도체 사업에서 얼마 갈 거고 결국은 애플이나 이쪽을 비교했을 때 한 3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는 뭔가 어떤 회사의 가치를 보고 여러분 믿고 거기에 따른 트렌드, 지금 추세에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면 주봉 정도, 일봉 주봉인 차트 보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아내야 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코인도 대우간 정말로 코인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종목 중에서도 어느 걸이 될 것이냐, 이더냐, 비트코인이냐, 이 중에서 맞다면 찾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인간의 심리상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매매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잘 잡아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코인이 앞으로 안 좋을 거다 하면 트렌드도 사실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큰 틀을 날고 접근하는 게 좋은데 코인 같은 이 대국간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현재 상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현재는 대국간이 잘 안 돼 모르겠으니까 트렌드 추세만 있을 때 타이밍을 잘 잡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매도 신호 넣으면 조심하는 게 그렇고, 대역관, 즉 앞으로 코인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대역관을 믿게 되면 무조건 매수 신호만 조금 논다 싶으면 매수를 하겠죠. 그거는 정말 대역관이 잘 되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하여튼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상대값이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이 상대값이라는 말이 참 미묘한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토끼 깊이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스토끼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이 엘리어트 파동,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그래서 상당히 활용이 하기 좋다는 거죠. 이 엘리어트 파동만 잘해도 사실은 즉 선물하신 분들 이제 많이 듣죠. 엘리어트 파동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게 된 것은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 뭔가
뭔가 답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엘리베이터 파동이 있으니까 무조건 주가는 3파로 탁탁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엘리베이터 파동처럼 간다는 소리는 수급상으로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면은 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딱딱 교과서대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어떤 뉴스가 터지면 매도 세력이 나고, 또 누군가 여러분 소위 말하는 고래라 한 돈 많은 기관이 들어가고 확 싸면 갑자기 확 뜨는 것이지. 그러면 차트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왜곡이 된단 말이죠. 급등하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교과서대로 책대로 간다 생각하는, 그거는 정말 잘못됐지만은, 많은 금액, 큰 금액이 사올 때는 소수의 한두 사람이 장을 주도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수천억, 하루에도 3조씩, 요즘 우리나라도 5조씩, 7조씩 그리 되는데, 하루에 5조, 7조 그리 되는 시장에서 누구나 기관이 한두 명이 장을 주도하고 흔들 수는 없습니다. 순간은 몰라도. 그래서 수급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사람의 사고 파는데 부딪히다 보면은 주가가 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벼운 주식, 가벼운 코인, 알트코인, 선물에서도 여러분, 거래량이 적은 선물, 이런 거는 급등락이 나기 때문에 너무 차트를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오일 같은 것들은 그냥 꾸준히 차트 FM 가다가 갑자기 장대 연봉, 장대 연봉 터집니다. 수급상 뉴스에 따라서.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은, 차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어떤 비트코인처럼 이런 거 큰 것들은 쉽게 장난을 못 칩니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거는 좀 특별하죠. 특별해서 또 나오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여러분 늘 말하면 주로 3파로 가더라. 주가는 3파로 움직인다 뭐고 주로 3파로 가더라죠. 일단 3파는 기본이더라. 5파가 노더라도 3파는 기본이더라.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존재한다. 작은 파동이 큰 파동이, 이게 파동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초등학교에 보시면은 4학년 놉니다. 파동의 기본 원리가 뭐냐? 어떤 한 지점, A 지점이라는 곳에서 여러 파동이 존재한다. 큰 파동은 내려오는 파동이고, 중간 파동은 올라오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작은 파동은 또 내려오는 파동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지점인데도 파동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A를 보면 지금 내려오는 중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B를 보면 올라가는 중이네 말할 수 있고, C를 보면 어중간하게 내려오네. 이 지점에서 과연 A에서 우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뭘 말이 되느냐, 다 다르다는 거죠. 왜? 파동의 매력이 한 지점에서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가지고 판단을 못 내리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이게 파동의 기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파동에는 큰 파동, 작은 파동.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봅시다. 1번은 내려가는 파동 아닙니까? 그러나 그보다 큰 파동은 여러분, 이 B는 올라가는 파동이잖아요. 그럼 이 지점은 올라간다 해야 되나 내려가야 된다. 큰 파동상으로는 B축 올라가는 파동이고, 작은 파동은 내려가는 파동이다. 그래서 파동에는 큰 파동과 작은 파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어떤 큰 파동 하나에도 작은 파동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야를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 큰 파동 이렇게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은 3파로 주로 가지만은 또 큰 파동과 작은 파동이 같이 존재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파동이라서 일반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으면서 내려오더라. 이 원리에 가는 건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엘리베이터 파동의 불변의 법칙 있죠. 그런 거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저는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 뉴스라든지 어떤 갑자기 호재나 악재 터지면은 차트라는 것은 수급에 따라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뜻은, 결국은 시장은 갈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아무리 장난치고 흔들고 하더라도 원래 가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5파 후에는 눌림이 논다. 이 소리 뭡니까 여러분? 1파, 2파, 3파, 4파, 5파. 어쨌거나 이렇게 세 번의 판이 올라가면은 A에서는 눌림목가 나옵니다. 이렇게. B처럼 나오고,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C처럼 내려올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처럼 5파가 나오면 일단 눌림목가 나온다는 게, 선물에서는 중요하죠. 한번 끊어줘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끊어주고, 반대 진입도 가끔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A처럼 5파가 놓으면 한번 청산해주고 다시 매수를 하든 간에, 올라가 다시 밀든 간에, 이게 스토크에서 치면은
오파가 뭐 됩니까 여러분? 스토캐 치면 이게 스리봉이 되더란 거죠. 응?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B에서도 작은 파동이 하나, 둘, 세 개 올라가니까 또 눌림목이 오더란 거죠. 이렇게 누르면. 그래서 크게 보면은 1번에서 큰 오파 후에 눌림목이 노는 거고, 또 작게는 2번에서도 작은 파동에서 오파 놓으면 또 눌림목이 노고, 이게 그래서 오파 후에는 눌림목이 노다. 이거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엘리어트 파동에서 딱 믿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파동은 주로 3파로 가더라. 오르든 내리든. 둘째, 오파가 놓으면 눌림목이 놓더라. 꼭 A. 하락 오파가 놓더라도 반등이 꼭 놓더라. B처럼. 요거 두 개는 믿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비타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믿고 엘리어트 파동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뭐 확장량이 여러분 연장 다 필요 없습니다. 그까지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에서 딱 두 가지만 믿으라. 3파로 간다. 5파 누르면 그 다음에 큰 파도 안에 작은 파도 좋아한다. 이걸 해야 제대로 분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축이면 쭉이나 소는 뭡니까? 아니 잡으려고 하면 1번에 잡지 꼭 2번에 좀 잡으면은 그 무슨 말이냐면은 파동이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쭉 이렇게 가기 때문에 1번에 잡으면 괜찮아요. 근데 꼭 2번에서 잡는다고. 아, 이제 올라가네. 3번에서 수익 좀 나다 좋아하니까 또 4번까지 내려오면 고민이 꽉 되죠. 2번에서 잡은 거, 야,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 5번쯤 내려오면 손실이 나버리죠. 손실이 나버리니까 손절 심리적으로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6분이 놓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축이 매수해버리면은 일단 사람은 손실이 나면 버틸 제한이 대부분 없다. 그렇게 간다고 주장하다가도 조금 물리고 나면 여러분 흔들린다. 사람은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기 때문에 1번, 2번 저점에서 매수 안 하고 어중간하게 추격 매수해버리면은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난다. 그래서 결국은 매매는 손실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왜? 인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 원리만 잘해도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은 상당히 도움될 수 있다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 선물 매매하신 분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플러스 알파 뭡니까? 스토캐스틱 합쳐가지고 이 흐름하고 이 흐름의 에너지 상대값 A 흐름을 보고 그 다음 이 흐름 B 흐름을 보면서 이 마디들하고 상대값 에너지를 분석해가지고 힘을 분석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평선은 저렇게 생겼는데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주가가 주로 어디 가더라. 주가가 이렇게 눌림목 주고 가더라도 이만큼 B처럼 눌림목을 좀 주는 게 얼마까지 줬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B에서 밀리다가 다시 C처럼 꺾어지느냐를 분석하는 게 스토캐스틱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하고 스토캐스틱하고 거의 우리가 섞어놓은 게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엘리어트 파동이 노는 이평선 관계의 서로가 힘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놈은 C가 고점은 높아졌지만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D가 낮아졌을 때 이 뒤에는 주가가 주로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당시 이평선 배열이 정별되어 있느냐 역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거기에다가 더 큰 차트 대파동, 그 당시 일봉이 상승장이었느냐 하락장이었느냐 따라서 또다시 해석이 달라지고,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면 미묘하고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A부터 출발하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1시간 차트 갖고 분석할 때, 그럼 4시간 차트, 그 다음 16시간 차트, 이렇게 분석할 때 다 달라지듯이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16시간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대수파동까지 연결되고, 1시간 차트 내에서만도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최종 우리가 목표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더가 지금 한 30초 더 봅시다. 정확하게 예. 아까 이더가 치고 올라왔죠. 자, 이더가 한번 봅시다. 지금 이더가 올라가는데 선생님 여러분 자, 이더가 이번에 이제 하와이 놈들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 놈이 올라왔죠. 오, 1번보다 2번이 고점이 높아졌습니까? 안 높아졌습니까? 오, 고점 높아졌네. 맞죠?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요 장어 요거하고 비교하니까 고점이 높아졌네. 앞에 요거 3번하고 비교하니까 고점이 높아졌죠. 야, 살아있네. A에서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끊기더라도 고점이 높아 살아있네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평선만 봤을 때는 자, 이평선만 봤을 때는 여기서 요리 돼서 여러분 살아있네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 저점 높아졌고 고점도 뭐 여기하고 높아졌네. 예. 3번보다 4번 높아졌고 요 5번부터는 좀 높아졌나? 좀 높아졌네. 살아있네. 매수 이때입니다. 예? 그리고 간단하게 방금처럼 물론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이 1파가 어디서 출발하냐 이거는 헷갈립니다. 어디서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A에서 일단 출발해서 치자 여러분. 1파, 2파, 3파는 오겠네. 짐작하죠? 3파는 오는데 3파 놓으면 이게 5파가 노느냐 아니면 밑에 하락 3파가 노느냐 5파가 노는 이거 아닙니까? 일단 3파가 놓았단 말이죠. 3파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깔끔하네. 문제 없네. 그래서 아직 상봉도 아니다 말이죠. 1번하고 앞쪽하고 2번이 상봉은 아니고 뭐 고점도 높아졌고 뭐 저점 높아졌고 막 깔끔하게 그럼 5파 노가 이렇게 되면 뭐 3분점 놓으면 고점 낮아지면서 팔으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 되고 여러분. 3파 음봉이 놓으면 그래도 3파 마무리인데 3파 마무리면 조정이 줄 건데 왜 파동은 3파로 한다고 했으니까 5파는 놓을 수 있을까 안 놓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렇게 놓을든지 아니 올라갈 때 끝까지 이런 모르니까 여기서 또 조정을 줄 수 있겠네. 끊어줄까? 이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나 3판 놓으니까 조정 줄 수 있겠네. 이렇게 딱 보면 음봉 놓았을 때 야 이거 3번 음봉 놓았으니까 야 이거 음봉 놓았죠. 그럼 3판 끝났는데 팔아줘버리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2번에 꺾으려고 하면 안 끊을 겁니까? 2번에 살짝 거기 들죠. 그런데 에너지 보니까 1번보다 고점 높아졌네.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네. 요거는 여러분 A는 작은 파동이죠. 요 B는 1번, 2번 합쳐서 이게 한 파동 아닙니까? 이렇게. 즉,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들어있다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들어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C 한 파동 안에 작은 파동 두 파동이 들어있다. 보입니까, 대충? 대충 두 파동 있죠. D 한 파동 안에 작은 파동도 약 두 파동 들어있네. 이렇게.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 여러분들이 5위평을 보느냐, 12평을 보느냐, 20평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5위평, 12평은 다 파동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방 엘리트 파동에서 작은 파동, 큰 파동 가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1번에 그기면 일단, 살짝 조정을 주겠네. 근데 고점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아직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나? 충분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3번하고 4번은 여러분, 저점이 낮아졌죠? 저점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5파입니까? 5파는 무조건 팔아 그랬는데, 확률상.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은 아직 살아있다 보는데 밑에는 저점이 높아졌는데 고점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위에 보니까 저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올라오면 고점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인데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평선 가서 어떻게 된다. 이평선만 분석하면은 상승 3파 그리고 크게 1파 2파 3파 될 수 있네. 크게는 작게는 상승 3파지만 크게는 이렇게 5파째가 될 수 있겠는데 작게는 1파 2파 3파고 이 파동이 A가 상승 3파로 올라갔지만 크게 보이면 한 파동 5파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응? 그렇죠. 5파는 여러분 어떻게 되라? 5파는 조정이 줄 수 있다 없다? 조정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파동은 주로 몇 번 내려옵니까? 3파로 내려온다 했는데 작게는 3파로 내려온다 했는데 왜 또 3파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단일 파동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이평선 3파 맞았는데 이게 5파일이 될 수 있겠구나. 에이. 그럼 밑에는 작은 3파가 내려오겠네. 이렇게 3파일이 내려오겠네. 근데 이게 5파가 내려오면은 이게 작은 3파가 이게 또 뭐가 되죠? 큰 3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큰 1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큰 1파가 될 수 있겠네.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아닙니까? 방금 이거하고 비슷합니까?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A가 5파네. 이 안에 작은 3파가 들어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자, 지금 내려오네. 아이고, 지금 3파로 내려올 수 있겠네. 5파로 내려오면 3파로 내려올 수 있겠네. 그런데 이게 크게 보면은 5파로 끝나기 때문에, 이게 큰 1파가 또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응?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이게. 이 안에 작은 3파, 작은 3파, 작은 3파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큰 1파가 될 수 있고, 이 안에 작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딱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딱딱 맞게 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어떻게 교과서대로 딱딱 여러분, 뭔가 피보나치 수요처럼 61.8%, 38.2% 조정, 50% 조정, 이런 게 어디겠습니까? 대충이지. 그 당시 에너지 따라서. 그 마디만 그냥 잡아줍니다. 대충, 이 마디. 주로 이 마디를 우리가 분석하면서 딱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그건 초보들이 하는 거고, 어떻게 파동이라는 느낌이죠. 엑셀레이터 여러분, 이만큼 밟으면 60km, 70km, 80km 감각으로 아는 것이지, 딱 엑셀레이터 10cm 밟으면 시속 70km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요스도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이게 30분 차트인데 저점이 높아졌죠. 1번보다 2번이 저점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잘 맞네요. 그러면 3번보다 4번이 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고점 낮아있네. 그래서 보니까 5번보다 6번이 고점이 낮아졌네. 근데 6번은 꺾이고 나서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밑에 보입니까? 7번보다 8번이 저점이 낮아진 거 보입니까? 잠시만. 거리. 소리 들립니까, 여러분? 화면에 글이 안 오는데. 차트가 안 오는데. 소리는 잘 들리고 차트 안 보이죠? 차트가 막 잠시 또 뻥 나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그런데 차트가 또 안 바뀌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지? 글씨 안 보이죠? 언제부터 그랬죠? 금방 그랬죠? 미치겠네. 그렇죠? 이도 차도 안 넘어가죠? 방금 그랬죠? 처음부터 항상 와 이렇지. 미치겠네.